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 소설 강독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고전 소설 강독의 209페이지에 나오는 박시전입니다. 박시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박시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일단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뒤에는 작품에서 쭉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좀 몇 개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이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거죠.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있죠. 그래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 군담 소설. 박씨라는 사람이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훈 작가에 보면 남한산성 이런 것도 이제 다 뭡니까 이제 병자호란 배경으로 쓴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 박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걸계 소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여자가 호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자 영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영웅이 출연해서 이제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끄는 거죠. 박씨 부인이라는 여자 영웅 출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참패했지만 작품에서는 당연히 이제 병자호란이 현실에서는 참패를 했죠.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는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의식을 하고 창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박시전의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보면 어떤 조선조에 있는 봉건 앙두 시대 의 사회적인 모순, 그 시대의 사회적인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결국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창작이 됐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자, 결국은 이제 이 박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여성 주인공으로 청나라에 복수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시전은 여러 이제 어떤 환상적인 요소라고 하죠.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이제 남성보다 우월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월하게. 자,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시전은 결국 병자호란의 국치죠. 국가의 치욕이다. 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소설입니다. 숙종 연간에 이제 아마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박시전에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시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시백은 일종의 인조 반정의 공신이다. 인조 반정의 공신. 그리고 호란 때 병조 참판이죠. 병조 참판을 지낸 그런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시전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역사 군담 소설이고 역사 영웅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시전의 특징은 여우걸개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군담이라는 것은 이제 군담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청나라, 이 병자호란이 일어난 어떤 계기는 이 청나라가 조공을 바치라 이런 말 하죠. 바치라는 그런 말을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 1636년이죠. 인조 13년이에요.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청나라에서 13만을 끌고 이제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제 태종이죠. 청태종. 태종이 두 장군이 이제 용골대와 마부대죠. 이렇게 이제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굴욕적인 역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삼전동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역사를 체험을 하면 병자호란의 아픔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시백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드리면, 이시백은 이제 그 조선 후기 문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품에서 이제 박씨의 남편이죠. 박씨 남편인데 실제 존재하니까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수어사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한 거죠.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이시백은 여기서 이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어떤 백성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박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박시전은 임금을 비롯한 조선 왕조의 관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력을 키우지 않고 이제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제 작품들이 이제 앞부분도 쭉 나오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225쪽을 보시면 제5회라고 나왔죠. 5회. 박부인이 일조의 허물을 벗으며, 그러니까 이 벗으며겠죠. 그래서 이시백은 리시백은 이시백이고, 박대한 죄를 살해하고 금슬이 흡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씨 부인이 이제 추녀에서 이렇게 그 허물을 벗는 그런 모습을 이제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이제 226페이지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의 한 10째 줄에 보면, 아자 시백을 불러 왈, 밥비 들어가 네 아내를 보라.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겠죠, 아내를 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11회 246쪽을 보면 이제 그 용울대 대군과 모든 부인을 노력하여 본국으로 가다라고 쭉 나오죠. 차설부터 이제 그 신명을 돌아보라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품들은 하여튼 여러분 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247쪽 이제 위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작품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반부는 일종의 탈갑 변신이죠. 탈갑 변신하는 모티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후반부는 이제 여자 영웅이죠. 여자 영웅이 청나라 군대를 때려 부수고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다시 말하면 이제 박시전의 구국영웅담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술과 초능력을 박씨 부인이 갖게 되는 장치,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조복이라든가 양마득금, 그다음에 연적 장원급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말을 이제 길러서 상당히 이제 훌륭한 말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금을 얻는다는 거니까. 연적을 막 갈면 시제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복, 이 세 가지가 이제 또 이 박씨 부인이 이제 상당히 비범한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씨 부인의 비범한 능력이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자용 혼자서 청나라의 10만 대군을 쳐부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시전을 보면 첫 번째는 상위적인 여성이죠. 상위적 여성과 하위적 남성 이야기죠. 일종의 적층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쌀 적자에다가 칭이 칭자를 써요.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온달설화라든가 또는 이제 그 서동설화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우렁각시 이야기. 또 황부인전, 금강공주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 이 서사 구조를 이 작품의 서사 구조를 본다면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추녀로 태어나죠. 추녀로 태어난 여성이 미녀로 변신하는 거예요. 미녀로 변신. 그래서 사랑을 되찾는 이야기고요. 일종의 변신 모티프죠. 그리고 이 작품의 후반부는 그 한 여성이 청나라를 때려 부수고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251쪽에 이제 박시전 작품 해설을 좀 보면요. 그래서 박시전의 이본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쭉 한번 훑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25문제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너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둘째 유형은 세조대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이죠. 후반부는 임조대의 사건 이봉군, 전반부는 추녀 박씨가 탈갑, 벗을 탈자죠. 탈갑 행운담.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벗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운을 일으킨다는 거겠죠. 그래서 박시전으로 독립되고 후반부는 임조대의 병자호란 영웅구국담 20액전 여자 충의록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셋째 유형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만이 세조대를 배경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박시전의 형성 과정을 보면 추녀 금강고사에서 일반 설화인 나중미부 이게 이제 우렁이 색시죠. 그다음에 황부인전, 추녀 금강의 고사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고사의 내용과 구조를 금강공주전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밑에 있죠. 그 금강공주가 파사익 왕인데 이 파사익은 일종의 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의 왕으로 딸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는 얼굴과 몸이 추악해서 왕명으로 심궁 깊은 궁전에 독실해서 자라죠. 자, 그 다음에 공주는 부왕의 주선으로 혈통 있는 가난한 자와 결혼하나 금술을 몰라. 그러니까 금술은 어떤 부부간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주 부부는 별궁에 사는데 부마만 출입문 열쇠로 드나들 뿐 공주는 바깥 구경을 못한다. 부마는 공주의 덕분으로 대신 벼슬과 많은 재산을 얻는다. 대신들이 부부 동반의 연애를 베푸는데 부마만 참석해서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연애해서 부마에게 벌주를 먹여 잠재우고 그의 열쇠로 별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한다.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 동반의 외출이 불가능한 처지를 통탄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린다. 이거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불타 영혼을 찬탄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 추녀 금강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일종의 전생의 업보와 인간, 그렇죠? 전생의 업보와 그런 인간의 업보죠. 인간 업보 이런 걸 이제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제 신앙심,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죠. 이런 것을 돈독히 하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 이 박시전은 여성들의 꿈,
이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적 여성과 하위적 남성의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박시전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복진 며느리서라 그 253쪽의 세 번째 줄에 이제 보면 지하국 대적 퇴치서라 그다음에 이제 복진 며느리서라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데 거기 보면 1번에 이제 복 없는 양반 아들과 복 있는 백정 딸이 결혼한다. 여인이 시가에서 쫓겨나고 집을 나온 며느리가 숙부의 총각을 만나고 여자가 금을 발견하고 아내의 지시로 금을 처분하고 부부는 부자가 되고 여자가 거지잔치를 열고 본 남편과 만나 시가로 돌아가고 부자가 된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인지감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인지감을 가졌다는 게. 그래서 시부가 그런 며느리가 신분적 제약으로 남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나 실연의 과정에서 이제 금으로 부를 축적해서 만난다는, 해우라는 것은 이제 오랜만에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인지감은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박시전의 필수적 단락은 253쪽에 박씨와 시백의 혼약, 결혼, 불화, 탈갑, 화합, 공난 극복, 상급과 피하정에서의 실현의 기간 동안에 잠재된 능력의 발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된 황부인전과 박시전이 유사하다. 황부인전은 이제 선행한 먼저 나온 판본이라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사점 나오죠. 25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황부인전과 박시전에 닥쳐사가 황승원 은사가의 대비해서 보면 금강산과 구월산으로 나온다는 거죠. 박시전은 우리나라, 황부인전은 중국의 배경을 둔 것이다. 그리고 박처사와 그 부인 최시민 이녀와 황승원과 부인 위씨, 황부인으로 비슷하다. 맞죠? 또 결혼해서는 박처사가 찾아와서 구원을 해요. 그리고 택일, 날짜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만간을 잡고 있다. 황부인전에서는 꿈의 도사의 계시로 제갈량이 구원하고 황처사가 택일한다. 택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다시 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날짜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셋째, 탈갑하는 대목을 보면 박시전은 결혼 후 3년 만에 박처사가 딸의 집에서 와서 처사가 직접 손을 들어 가리키며 진원, 주문을 외워요. 목욕제에게 탈갑, 허물을 이제 넣고 보관하거나 묻거나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국지색, 그러니까 이 아주 미인이라는 거죠. 나라를 그 기울여뜨리는 미인이라는 뜻인데, 또 도수를 보면 박씨는 결혼 후에 박대 못 이겨 후원에 초당을 지어놓고요. 비루 먹은 말을 사다가 3만금의 천리 준총말을 키워서 팔고요. 연적을 얻어서 남편 이시백을 장원 급제시킵니다. 그리고 신기한 비단자랑과 술잔에 따라 놓은 술을 금봉채로 갈라서 밥만 마시는 등 도수를 부린다 나오죠. 또 미녀 자격이 올 걸 알고 퇴치한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박시전의 창작 동기는 여기다 밑줄 좀 펴주세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아름다운 국토를 무자비하게 유린한 그런 호적에 대한 적개심, 복수의 감정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런 남한성에서 이제 막 싸우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그런 내용이 255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박시전의 작품 구조는 전반부는 이시백의 집안 이야기, 수녀 박씨 탈갑 행운담, 후반부는 병자호란 영웅 구국담이죠. 그래서 혼인, 박해, 시련 극복, 도술무용담,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거기 밑줄 좀 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증거로는 나오는 게 있죠. 거기 좀 밑줄 좀 치십시오.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부터 255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조복, 일단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번 조복.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가는 조복이죠. 양마득금 2번, 장원급제 3번, 거기 이제 배곡 연적, 그다음 탈갑 변신도술 4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박 씨가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증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술 초능력 발휘인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김미라는 박시전을 종래와 같이 역사 소설로 평가했다. 밑에 있죠. 그래서 박시전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했고 이시백을 비롯한 임경업, 원두균, 김자점 등의 등장인물들이 실존인물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요. 256쪽으로 넘겨보시면 또 이제 그 조회라는 공간 측면에서 통곡의 공간 강화도와 256쪽이에요. 그 다음에 치유의 공간이 피와 당을 대비시켜서 파악했다. 여기 나오죠. 뭐 그런 내용 쭉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신민호는 박시전에서 환상성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256쪽에 두 번째 단락 환상성 있죠. 이것에 이제 주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박시전의 소설 분류를 보면 첫 번째는 역사 소설의 관점이다.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 섹슈얼리티 소설 관점이다.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환상성 소설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257쪽을 한번 보시죠. 257쪽에 보면 이제 문제,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1번을 보면 박시전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나중 미부, 이 나가 소라라자예요. 나중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말로 우렁이 색시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본달, 나무꾼과 설아 이렇게 나왔죠. 처녀지생설아, 이거는 이제 처녀가 이제 자기의 그 살을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그 베어가지고 그 공양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박시전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성 과정과는. 그다음 박시전에 나오는 중국고사의 장자방은 누구의 책사인가? 이 책사라는 것은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어드바이저죠.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유방의 그 책사입니다. 여기 4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1번이 특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황부인전에 나오는 이제 황부인전에도 비범한 능력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찢어진 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하룻밤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 세 번째는 조조의 생일잔치. 음식을 남편 잔치에 가져다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박시전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게 이제 우리말이긴 한데 옛날 말로 돼서 조금 여러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박시전이 좀 더 뭐 초등학생을 위한 박시전이라든가 그런 좀 현대어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구하셔가지고 읽으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박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